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지금 신성델타테크 제가 영상을 찍어드릴 때마다 계속 초급등이 나왔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만큼의 예측 구간의 바운드리에서 움직이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때 영상을 한번 찍었고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 전략까지도 제가 다 말씀해 드릴 거고, 자, 여기서 영상을 찍었던 부분 반드시 사야 되는 영상이 있다,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변동성 이렇게 확대될 거다라고 해서 여기선 점상이라는 표현을 두 번 썼죠. 자, 그리고 변동성이라서 여기선 팔아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초전도 학회가 지금 어제 그리고 오늘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음성을 일단은 제가 받아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이 다음 주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LK99라고 하는 게 진실 여부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물질이 기다 아니다라는 걸 평가받았을 때 지금 이 종목도 기다 아니다 기사 때문에 오르고 빠지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 정도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마무리될 거예요. 황산납. 자, 아무리 말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나왔죠? 뭐라고 나오죠? 자, 뭐라고 나오죠? 예, 상온에서 초전도체 LK 검증 결과 빨라도 8월 말이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해요? 기다 아니다를 하곤 싶지만 황산납 재료 수급이 어렵다. 핵심이 뭐죠? 황산납이죠. 퀀텀 에너지 샘플로 교차 검증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일정을 땡길 수 있는 건 황산납이다. 그쵸? 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죠.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의 지분을 50%를 보유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진위 여부는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알 방법이 있다 없다? 없죠. 다만 오늘 있었던 비공개 간담회에서 신성델타테크와 이 황산납 업체 한 곳이에요. 지금 인터넷을 찾았다고 해서 나오는 기업이 아니고요. 일단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실효죠. 이 퀀텀 에너지 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이 업체가 실효를 납품했다라고 하는 게 기사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적 60분에서 요거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주말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언급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업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으로 가겠죠. 지금은 그게 크게 움직여 있지 않아요. 요 부분밖에 안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신성 황산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보내드릴 거고 내일 일단 내일이 가장 중요하죠. 내일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위험 종목이죠. 요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소위 말하는 대출과 레버리지, 시장의 변동성, 돈을 얼마나 껐느냐라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신용잔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4%, 전체 시가총액이 있다가 지금 얼마예요? 위험 종목으로 지정되게 되면서 거의 없죠. 지금은 거의 0.2%. 지금 이 종목은 신용으로 거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거나 신용이나 대출을 보유한 사람들도 이걸 어떻게 한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네요. 담보금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 즉, 내가 만일에 이 종목을 신용으로 샀다. 증권사에서 얘기를 합니다. 현금을 넣고 상환을 하시든 이 신용에 대한 부분 담보 비율로 인정해주지 못한다. 왜? 자칫 잘못하면 증권사에서는 담보금 회수가 안 될 것 같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죠? 변동성을 확대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변동성을 확대하죠. 어떻게? 27% 급등하다가도 어떻게? 마이너스
15%에도 끝나고 요렇게 상승을 주다가도 하한가로 진입하고 마이너스 8% 가다가도 상한가로 간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단 아니고 그거는 과거죠. 어떤 이슈? 초전도 학회가 열린다. 다루지 않는다. 비공개 간다면 한다. 뭐 한다. 그쵸?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기사로 인해서 움직이잖아요. 그 기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원래 생각이나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죠? 아, 죄송합니다. 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찍고 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댓글로 아프지마 라고 해주시게 되면 안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일에 문자를 못 받았다라는 분들이 보면은 말씀드렸죠. 상단에 나와 있는 8706 요 번호를 스팸 처리되어 있든가 아니면 주식 요런 부분들을 자동 스팸 처리를 해놨던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에 녹여놓는 이유는 일정 부분 어떻게 움직일 건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리죠. 다만 세부적인 거는 분명 자료를 통해서 받아가야 되는 거고요. 황산납이라고 하는 LK99에 대한 검증,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어제 오늘 열린 비공개 간담회 용평 리조트에서는 이 황산납 업체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오르기 전에 살 수 있는 거는 뭐라고 하죠? 서치. 그쵸? 만일에 여기에 팔았더라도 혼조가 돼 있어서 여기에 살 수 있어도 굿. 근데 항상 사람들은 광분에 사서 문제죠. 지금은 위험 종목이라는 뜻은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올라서 위험하다는 거죠. 시장의 경고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에 제가 펀드 매니저 20년 하면서도 이게 과연 나쁜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어 어떠한 종목이 과거에 한미약품도 그랬고 6배를 올라가면서도 경고 조치를 맞으면서도 점으로 갈 수 있어요. 그건 어떤 거다? 뭐 어떠한 임상 3상을 통과했다든가 큰 시장의 이슈가 나왔을 때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어떻죠? 점으로 간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단 급등주의 모든 패턴은 파워로직스든 그동안에 있었던 휴비스, 맥신이죠. 이런 테마군들도 이틀은 이렇게 오릅니다. 그 이후에 혼조를 주죠. 그리고 이런 상승이 나오죠. 단 이 테마는 언제까지? 8월 말이면 결과물이 나온다. 8월 말은 언제다? 다음 주죠. 자, 내일의 양방은 시장의 의지를 가질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신성델타의 대주주도 오늘 간담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 협상에 대한 부분이 간담회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가격을 좀 설정해서 블록딜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시죠? 중요한 건 이 부분을 따졌을 때 두 가지의 변수가 나오죠. 대주주의 블록딜 이슈, 그리고 뭐죠? 만일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보유한 캐피탈에서 만일에 퀀텀 에너지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가 차익만 얻게 되는 겁니다.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에 대한 함수를 적어놨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문자를 주시게 되면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황산납기업, 황산납기업 보내드리고 그리고 자료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은 결국은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지 어떻게 빠져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초전도체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죠. 저항값을 0으로 만들어서 우주선 탔을 때 뿡 해서 몸이 떠버리는 효과. 그리고 어떤 거 있죠? 롯데타워 갔을 때 뿡 하면서 우주선 날아가듯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그런 진공 상태를 만든다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다만 마이너스 297도에서는 초전도 물질이 만들어진다. 활동을 한다. 그런데 197도 여기 오면 활동하지 않았는데 그걸 개발했다는 거죠. 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시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황산납이다. 그러면 지금의 시장의 테마는 이거잖아요. 기냐 아니냐. 헌터매너지가 만일에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다라고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까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도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재료 노출. 어떤 기업이 M&A 됩니다. M&A 됩니다. 되는 순간 바로 박죠. 밑으로. 반대로 실적 좋아요. 우와 빵. 실적이 안 좋아요. 딱 반등. 삼성전자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의 대표주도 야 우리 실적이 안 좋아 하면서 뭐라죠? 야 이렇게는 안 되겠다. 우리 디램을 생산을 줄이면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을 올릴 것이다. 이제부터 담합이다 뭐라 하지마. 손해보면서 장사할 수 없어 라는 말 나오자마자 이야 생산을 줄이게 되면 가격이 오르겠구나. 마진이 좋아지겠네 라고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 법칙이고 작은 종목이 아닌 삼성전자 역시 실적이 나빠지면서 어떤 트리거가 나왔을 때 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더 나빠질 리는 없다는 거. 오히려 안 좋은 공시를 냈고 그 다음에 이런 공시를 내더라도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는 언제 끝내야 된다? 적어도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은 끝내야 된다. 다만 위를 보면서 가면 안 된다. 왜 그럴까? 자 우리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 스타 펀드 매니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급등주는 급등주답게 했고요. 그 급등주가 기사를 동원하는 급등주라고 한다면 확인되지 않는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 이슈를 가지고만 거래를 했다. 왜? 이때는 공부 내용이 있더라도 거래가 실리지 않았잖아요. 많이 못 산다고요. 그들도. 그러면 제가 여기는 단기 테마인가 아니면 중기 테마인가를 모르게 되죠. 단 시세를 내고 나서 실제로 여기까지 오르기 전까지 내려오잖아요. 이때 서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과연 긴가 아닌가? 그리고 팩트로 아니라고 했냐? 아니면 앞으로 검증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다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밑바닥에서 사는 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이 테마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리스크를 안지 않는다? 설령 거래하더라도 여기서 끊어놓고 한다. 근데 여기서 빠졌다라고 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죠. 소위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구간.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야 여기서 물려서 힘들어. 하한가 박아버렸네. 여기 뭐예요? 팔 수 있는 가격까지 안 주죠. 여기든 딱 그리고 그 다음날 한번 뚫어주죠. 여기서는 시작이야 하는 게 아니지. 왜? 간담회가 일단은 어제부로 1차는 종료가 됐고 밀어버리잖아요. 차익 물량 26%까지 오르다가 선수들은 어떻게 행동을 한다? 똑같은 패턴의 갭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빠졌을 때는 뭐가 더 크게 하죠? 큐비스부터 시작해서 양자 컴퓨터 그리고 그죠? 맥신은 언제 테마다? 2011년 이미 개발 완료됐는데 초전도체라는 것도 신물질인데 나도 신물질이에요. 단 대량 생산할 수 있어요 라고 끄집어 나오죠. 일맥상통한 부분 느끼시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얘에 대한 부분의 변동성 축제는 마지막 크지 않을 거다. 상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 지분 누구 그리고 누구의 지분을 또 들고 있고 얘의 지분을 내가 보유한 거잖아요. 이랬을 때 가치는 단 한 번이라는 표현 하겠습니다. 단 한 번도 5배를 주가가 넘어본 적이 없다. 선생님 10,000원에서 60,000원 6배 특이한 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럴까? 여길 봐야지. 여기는 거래가 안 실렸고 여기까지가 거래에 실렸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70,000원이란 부분은 별거 아닌 주가 같지만 뚫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과거에 DPC라고 하는 업체가 있어요. 얘가 지금 하이브인가요? 얘네 지분을 들고 있어서
지분 가치가 얘가 뭐 몇십 조라서 얼마다 얼마다 하는데 아무리 얘가 방탄소년단이 1위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몇 배만 갔다? 4배를 넘지는 못했다. 그쵸? 항상 지분법 이익을 따졌을 때 하나, 둘까진 괜찮아요. 셋이 돼버리게 되면 이 중간 과정에 내가 팔아버렸을 때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단기 차익이 끝난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저는 좋은 말보다는 어떤 말을 하죠? 네, 정확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다고 하죠. 중요한 건 뭐다?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편입할 수는 없어요. 필드에서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만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시장의 주축인 2차 전지가 코스닥만 기준으로 해도 150조, 반도체가 120조, 바이오가 100조. 자, 초전도체는 통합 합쳐서 몇 조? 8조. 맥신 테마는 몇 조? 5조. 자, 느낌 오시죠? 여기에 있는 자금을 10%만 빼내 오더라도 모든 종목을 상한가 칠 수 있는 소형 테마라는 거지, 섹터가.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네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 아, 뭐 2차전지 수급이 끝났고 이게 아니에요. 시장을 윗방향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야야야 이 테마로 넘어가자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시장을 위로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깔아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 같으면 100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신성 델타테크를 사시겠습니까? 일부만 사겠죠. 그들도 똑같습니다. 왜? 시장이 너무 좋아져서 아무거나 사도 먹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오면 이왕이면 변동폭이 작고 내가 밥 먹으러 갔을 때 못 파는 경우가 없었을 때, 근데 얘는 화장실 갔다가 빠져버리고 이사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대응하실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업무 안 하면서 하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즉 여러분들의 색깔에 맞는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이 자료들 황산납 기업 한 곳 움직이지 않았죠. 변동성 거래를 하세요. 절대 여긴 못 넘으니까 그때마다 수익 나는 거는 계속 황산납 기업을 모아 가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 기업을 통해서 황산납을 제공받았고 결국은 이렇게 됐습니다 했을 때 얘는 부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점으로 가겠죠. 한 수를 더 내보낼 수 있으면 중수, 그 다음 수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고수라고 하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게 타짜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제도권 펀드 매니저 20년 하면서도 타짜라는 별명이 붙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판을 봤다는 겁니다. 자, 도박판에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조승우 씨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은 판이 아닌데 접어. 이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판을 알려면 내가 오늘 잃었을 때도 오늘은 판이 아니야. 색깔, 자기의 컨디션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수익을 났으면 그 다음 거래는 그냥 해버리죠. 혹시나 20% 수익을 났어요. 팔고 다시 사버리자 다른 거. 그때마다 수익이 나든가요? 아니요. 너무 운으로 먹은 수익은 주식을 그 다음 걸 살 때 너무 가볍게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쵸? 타짜들은 어떻게 한다? 그때마다 쉬었다 간다. 왜? 시장은 항상 내가 오늘 주식이 없으면 죽어버릴 듯이 힘들지만 다음날 되면 또 시장은 다른 업종과 다른 테마군에서 움직이게 되고 사고 싶은 종목들이 생기게 되죠. 이 충동성을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타짜의 영역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자산운용사 20년 펀드 매니저 하다가 100만 명 구독자 경제 유튜버를 했었다고 했죠. 그 이후에 너무 열심히 한가 봐요, 혼자.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온 지는 이제 한 넉 달 됐습니다. 넉 달 됐는데 넉 달에 5달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종목을 들고 있고 어떠한 스타일의 종목을 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많다. 오직 퀀텀 에너지에 대한 부분만 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 좋은 소리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하시지. 아, 내가 급등 주고 요만큼 오른 종목이라서 이런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거니라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안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저는 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저와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 문자 주시는 분들과는 반드시 교류를 할 겁니다. 알죠? 자, 가장 중요한 건 만일에 손실권에 위치되어 있다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정말 확대할 것이다. 그 변동성 하루만 하더라도, 이날만 하더라도 최종 절대 변동률은 40%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아래 변동성 계속 주면서 반등했던 건 몇 번이다? 장중에만 해도 12번이었다. 자, 이때 어느 가격에 반등, 매도.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급등 주고 그리고 급등 후에 종가에 이 종목이 밀렸는가? 어제는 종가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4%까지 유지하다가 11%. 즉 그들이 팔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짧은 시간에 급락을 한 종목은 리바운딩이 반드시 나온다.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고 하한가를 갔을 때 이게 갭으로 상승했죠. 이날도 7%. 그리고 상한가를 갔죠. 다만 오후에 기사가 나오면서 끌어올린 거라 실제로 요거는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체질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다. 오전에 들어갔다고 하면 강하다. 오후에 치고받고 하면서 3시에 움직였다고 하면 뭐다? 마지막 끌어올린 거죠. 그럼 갭으로 시세를 줬을 때는 일정 부분 팔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동성 거래라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동성 플레이다. 왜? 몇십조 정도 되는 에코프로도 변동성이 어떻다? 크다. 어떻게? 20%, 25% 오르다가도 5%에 끝나는 게 이 시장 분위기고 에코프로도 사실 대형 코스닥 종목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어떻다? 급등주다. 현재는 플랫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급등주죠. 왜? 50만 원짜리가 150만 원 가는데 실제로 걸렸던 시간은 20일밖에 안 됐다는 거니까. 다만 덩어리가 크다의 차이일 뿐이지. 자,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에코프로 150만 원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126만 원, 100만 원. 자, 여러분들도 68,300원에 물려 있는데 할 필요 있다 없다? 변동폭 플레이. 아하. 시장이 맥신이 가고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터는 왜 꺼내왔을까요? 맥신을 왜 꺼내왔을까요? 신물질 아닙니까? 저온에서 양자 컴퓨터가 쓸 수 있다. 얘는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밀도. 왜 밀도가 중요하죠? 뭐 방호복이라고 해서 어제 관련된 종목들도 엮어서 올렸던 적은 있지만 밀도 높으면 전도율이 높을 것이고 실제로 뭐 전력이라고 한다 한들 100을 쏘게 되면 100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세 박자의 카테고리가 엮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꿈의 신소재 그래핀 꺼내올 수 있을까 없을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서치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빠른 속도로 일정 부분만 거래를 하고 시장에 단기 낙폭이 나왔을 때 아하 지금 시장에선 일주일밖에 거래가 안 됐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일에 여기서 샀던 분들이 향유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없죠. 서치는 여기서 한다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령 여기서 거래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빠진 이유는 뭐지? 팩트가 나왔나? 아니구나. 일본에서는 기라고 하고 중국은 아니라고 기고 아니고 아하. 그러면 8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학회에서는 또 팩트를 말했다. No question. 어딘 기다, 어딘 아니다. 그리고 이 신성 델타테크의 대표가 직접 이런 발언을 했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음성 파일까지도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테마 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색깔에 맞춰서 시장의 판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그거를 무시하게 되면 나는 코로나. 그 엄청난 시장의 움직임 중에서 코로나를 치료하는 게 목적이었죠. 경제 성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는 경제를 만들 수 있냐. 돈 풀어내고
그 판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이 기업은 얼마짜리였고 얼마를 벌고 있고 그래서 싸다. 의미 없다. 왜? 식당이 맛이 없어서 그리고 뭐요? 유명한 가게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판이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지역이 갑자기 어떤 도시로 지정이 되든가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있든가 살인 사건이 빈번하다라고 하면 그 음식점이 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 가야지. 우리는 매몰 비용이라고 하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뭐냐? 내가 돈을 이만큼 해서 1억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12개월, 10개월을 잡읍시다. 한 달에 평균 1,000만 원 꼴의 손실이 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죠? 선수들은 석 달이든 5달이든 5천만 원의 손실을 포기하면서 간다 이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원한다? 갈 때까지 가야만 인정을 한다. 그리고 만일에 코로나라는 사건이 끝나고 이제는 가게를 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바로 문제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할 때는 하고 아니다라고 했을 땐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저 영상을 이렇게 보시고 연락을 주신 다음에 같이 가실 분들, 그런 분들은 다 100%는 아니에요. 왜? 어떠한 냉정함을 가지고 나도 이런 정상적인 거래를 해봐야지라는 분이 아니고 투기성으로 네가 뭘 알아? 너를 이겨버릴 것이야? 이런 분들 있죠. 절대 오라가지 못합니다. 이유는 소위 말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제 후배들도 과거에 많이 없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 어떠한 반도체든 폴더볼이든 예를 들어 이런 뭐 휴대폰이든 그런 종목들이 안 좋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산업이 펼쳐지게 되면 인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왜? 언젠간 다시 살 수 있는 업황이 생길 거니까. 아니야 형님 이거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어서 갈 겁니다. 결국은 1년 동안의 수익률 평가 기준으로 안 되죠. 그리고 이 종목을 보통 매니저가 교체되면 팔아버립니다. 저가에. 그리고 나서 3년 있다가 오르면 연락이 오죠. 제가 그때 있었으면 진짜 스타펀드 매니저 했을 텐데 이거 얼마 올랐어요. 포스코 많이 올랐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은 죽은 놈 뭐 만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 종목도 변동성 거래만 합니다. 다음 주까지. 왜? 결국은 장중에 아니다라는 사건이 다음 주 후반대에 나오게 되면 원위치합니다. 왜 그럴까? 긴지 아닌지는 문제가 없고 오케이 기구나 끝이에요. 항상 그럽니다. 왜? 지금의 2011년도의 맥신 테마도 10년이 지난 지금도 주가는 어떻게 돼 있다? 더 빠져 있다. 원위치로. 왜 그럴까? 그때는 미리 달려버리니까. 그쵸? 지금 삽도 안 뜬 산업이 초전도체 아닙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고 연구해야 될 길이 많구나라고 해서 인정은 해줄 수 있지만 얘가 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분을 보유했는데 그것도 캐피탈을 통해서 들고 있다. 그 캐피탈의 목적은 뭐다? 비싸게 팔아서 자금 회수가 목적이라는 거죠. 자, 요 3박자를 이해하시게 되면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어드리고 이때는 왜 사야 되고 이때는 왜 경계를 하면서 변동성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다만 그 외에 이 대표의 의견과 참여한 황산납 기업까지도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자, 변동성 거래 하셔서 다음 주까지 충분히 수익 내시고 일단 내일 전략까지는 적어놨어요. 알죠? 자, 문자를 주신 분 010-6227-8706으로 황산납 신성이라고 문자 주신 분한테는 일단 내일 하루 전략하고요. 그리고 황산납 기업 한 곳을 드릴 테니까 변동성 거래에서 수익 난 만큼은 반드시 황산납 기업을 매집을 해야 됩니다. 그들보다 한 발짝 먼저 갈 수 있는 그런 거래가 필요해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끝났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 텔레그램 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여기 계신 분들이 수익을 올려주시는 건데 한번 볼게요. 좀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시장을 알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엔 큐렉소
신성 델타테크. 이분은 일단 20억 정도 하시는 분인데 올해 지금 한 5개월 정도 되셨는데 수익이 18억 정도 났습니다. 예, 쭉 볼게요. 태양금속 1000만 원. 이분은 정말 잘하십니다. 왜? 손절을 하더라도 빠르게 시장의 테마군들을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고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옵투스 제약.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문자로 또 인증을 계속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한성기업 오늘 또 기사가 하나 나왔었죠. 오늘 급등 나왔죠. 단기로 접근해라 이겁니다. 왜? 일본 원산지 수산물 수입 전면 준다. 2시 59분에 나오죠. 자, 힘내라라고 해서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면 아프지 마라. 사랑합니다 해도 좋습니다. 남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동성애 그런 거 말고요. 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거 이슈가 나오죠. 자, 한글과 컴퓨터에서 만든 한컴 독스 AI에도 네이버 하이클로바. 오늘 네이버라는 이 대형주도 움직였잖아요. 여기 이게 시장의 판때기다. 언제 사야 된다? 사야 될 때 사야지 막 사는 거 아니다. 오후 4시에 네이버 발표를 앞두고 재료. 그러니까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가 과거에 이게 뭡니까? 상한가죠. 과거 이 뭐 하는 종목이죠? 한글과 컴퓨터처럼 오피스 바꾼다 만다 하는 거잖아요. 버전. 할 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땐 안 하더라도. 자, KG 모빌리티. 한국 10시 오전 10시 51분 땡겨서 보세요. 천천히. 날짜까지 시간까지 기록돼 있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럼 우리 속에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예요? KG ETS. 물론 이 따라쟁이들도 오르긴 할 겁니다. KG그룹. 근데 항상 말이죠. 유도주가 아니면 한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바로 연관고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 오늘은 뭐 이런 루닛 유상증자 이거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테라사이언스 이거 바닥에 샀는데 오늘 단기 매매를 하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도 이제 와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올려드리죠. 자, 이렇게 시장 보면서 삼천당 제약 요것도 뭐 말씀드리고 PSK 홀딩스 오늘은 반도체다. 왜? 엔비디아 실적 슈비스 72.48% 수익이죠. 물론 이분은 얼마 2,400인가 하시는데 수익 많이 나셨네. 자, 맥신이란 테마도 시속 게임에 있었고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AI 뭐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 이렇게 쭉쭉 나왔죠. 쭉쭉. 삼천당 제약 오늘 볼까요? 오전 8시 37분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떠서 시작해서 그래도 잘 사신 분들은 갭을 이용해서 5, 6%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거래는 할 수 있었고 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좋게 나왔다. 시간의 폭등이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바로 갭상이 나올 거다. 그렇죠? 자, 시장을 한 발짝 먼저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엔비디아가 이끌어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는데 무시하고 미국장에 올랐다. 자, 어제 나오죠. 루닛 유상증자 드디어 떴네요. 오늘 24일이고 자, 어제 두 개의 썰. 그러면서 이게 호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다 했다. 단기 반등만 이용해서 거래해라. 자, 여기 뭐 매도 타이밍은 어떻다라는 교육 자료까지도 제가 하는데 결국은 본인이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래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이거고. 자, 유가증권 포스코 DX 이제 거래소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전 상장합니다 라고 나왔죠. 그러다 보니 그렇죠? 이런 변동성 키우는 거고. 자, 이유는 뭐예요? 코스닥에서 거래소 가게 되면 우량하다고 판단을 하죠. 매출액이 보장이 된다라는 종목들만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양자 컴퓨터 할 때 양자 컴퓨터. 그래서 우리로 뭐 이런 것들 말씀드리죠. 자, 세토피아, 상온. 이때는 2차 엔지와 이거 슈비스 48% 수익일 때. 그쵸? 맥신. 자, 쭉쭉 시장 계속 다르죠. 어떤 뭐 정신병 환자가 있으면 코콤, CCTV 막 시장에 있는 테마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 테마는 시장의 의견입니다. 시장이 빠진다 오른다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종 자 이렇게 낙폭에 급락 나온다 시속게임입니다. 이렇게 하죠. 초전조체와 맥신의 테마 2차 전지의 수급 이 3박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위로 윗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테마주들보다는 다른 쪽으로 힘이 분산이 됐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까? 바로직스. 이분 보세요. 하루에 5억도 수익을 냅니다. 1,000만 원, 100만 원 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말씀드리죠. 계속. 엔비디아, AI, CPU 칩 없어서 못 판다. 반기 보고서 이라고 조심해라. 좀 빠른 속도로 볼게요. 이거 6개월치라서 최근 것만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리고 뭐 금알령 푼다라고 하면 뭐라고 했죠? 중국하고 밀접한 기업들을 봐야 된다. 뭐 어떤 게 있다? 뭐 롯데관광개발 초전도체 아니야. 자, 조심하자. 뭐 스농 이런 말 하면서 알체라 이야기하고 한 발짝 먼저 가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이런 뭐 새로운 물질이 나올 수 있는 건 그래핀. 공부가 돼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서 움직였을 때 빠른 속도로 진입을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느끼는 점 뭐가 있으세요? 시장을 무시하지 않죠? 업종도 무시하지 않죠? 그쵸? 자,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한 거 아니고 테마도 테마 줄을 보는 게 아니고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 경험 수치를 녹여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은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걸 받는 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이 추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종목 2차 전지를 샀더니 손실이 났어요. 이유가 뭘까요? 음극재와 양극재와 폐배터리와 너무 다양한 산업이 있는데 테슬라라는 주가가 전날 급등했다고 해서 샀더니 내 건 안 오른다.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타겟으로 있는지 원통형 배터리인지 또는 어떠한 뭐 배터리의 수명을 높이는 건지 효율성인지 이런 것들 어딜 찔러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고 미국에 있는 기업이 비만 치료제에서 쭉쭉 시가총액을 높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건 뭐 어떤 게 있구나 이걸 알아야지 갑자기 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사냐고 바이오도 바이오의 성격 나름에 있고 그 안에서도 사야 될 종목과 지금 당장 사지 않아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자, 한번 가 보시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하신 분들도 물론 변동성 거래 제가 그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어제 내일 전략에 대한 부분은 이 자료에 황산납 기업 항공과 같이 넣어놨어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신성 그리고 황산납이라고 보내주시게 되고 자 텔레라고 보내주시는데요. 요거는 지인분 한 분한테 좀 부탁을 드려보세요. 주식하시는 분이면 더 좋고 이유는 이 텔레그램방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이 산성과 신성과 이 뭐죠? 황산납 기업 같이 해서 AI가 보냅니다. 요새는 자 이런 자료를 해서 보내게 되면 통신사에서 거부가 나온다. 왜? 요새는 스팸 처리가 주식이라는 말이든 어떠한 이런 링크가 들어가게 되면 발송이 안 돼요. 발신 이력이 없는 이번 한 번만 보내주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될 거고 지인분한테 반드시 텔레라는 문자는 지인분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오늘 날씨가 조금 이제 뭐 시원해져서 오후에는 또 다시 더워지더라고요. 뭐 지나간 거 그리고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구간이면 축하드리지만 여기서 수익 구간이었는데도 마이너스 갈 수 있는 게 바로 급등 주고 재료 주고 기사 주다. 아시죠? 매번 말씀드리죠. 여기서 서치가 안 되면 안 된다. 설령 여기서 서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 변동폭이 200% 300%짜리잖아요. 변동폭 하나 둘 뭐 체조도 아니고 아시죠? 기업 서치를 지금 하고 믿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오늘 음성 파일 대표이사가 오늘 발언했던 거랑 황산납 기업도 참여했다 했죠. 그 황산납 기업 음성 파일까지도 보내드릴게요. 아주 좀 강한 어조로 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반드시 받아가셔서 성공 투자로 이끄시고요. 그리고 텔레그램방 받아가서 주기적으로 시장을 읽으면서 체력을 쌓는 연습을 반드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볼게요. 뭐 어차피 뭐 시장이란 걸 위로 볼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왜? 헝다 기업 파산, 중국, 미국 무역 갈등, 미국은 지방은행들 전부 다 지금 신용등 강등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물론 오늘 3.5% 금리 동결을 시켜놨죠. 우리나라가. 그 부분이 오늘 약간의 시장을 상승시키는 트리거가 있었다. 물론 반도체, 바이오 골고루 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리고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